자, 이번에는 열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 1번. 온도와 입자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다. 그치? 온도와 입자운동. 자, 사람의 감각만으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맞죠? 온도에 다니는 도시, 켈빈 등이 있다. 맞고요. 0도씨와 0켈빈은 같은 온도 아니죠? 0도씨는 얼마? 273켈빈입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네.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맞는 내용이고요. 100도씨 물의 입자운동은 30도씨 물의 입자운동보다 활발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운동은 활발하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2번 문제.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의 입자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입자운동이 둔하기 때문에, 가는 둔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거고요. 나는 입자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다. 우리 꼬리 보자 그랬다, 그치? 자, 그럼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라고 돼야 되고요. 나의 입자운동이 가보다 활발하다. 맞지? 니은이 맞는 내용. 나의 온도를 높여주면 아니죠. 가의 온도를 높여주면 나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하나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 열의 전도야. 전도는 우리 어떤 상태? 고체 상태에서 열의 이동을 열의 전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치? 모닥불 옆에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은 뭐였니? 복사였다. 그치? 열의 이동 중에서 복사. 방의 한쪽에 난로를 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으면 얘는 전도. 주전에 물을 넣고 끓이면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대류. 액체나 기체는 대류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프라이팬에 소시지 넣고 아래쪽으로 가열하면 위쪽까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열하면 위쪽까지 열이 전달되는 거 소시지, 프라이팬 고체지. 그래서 얘도 전도 되겠다. 그래서 전도의 열 현상은 3번하고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금속 막대 위에 촛농을 놓고 전도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이야. 나무 막대를 세워놓고 한쪽 끝을 가열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가가 먼저 온도가 높아지니까 촛농이 녹을 거야, 그지?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열은 가에서 라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 맞고요. 가의 나무 막대가 가장 빨리 떨어진다라고 돼야 되겠지? 막대에서 입자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온도가 가장 높은 거잖아. 가장 활발한 것은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어디? 가이다 돼야 되지? 고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치? 입자는 직접 이동할 수 없다.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였다? 대류였죠. 대류. 기체랑 액체. 그렇죠? 자, 금속 막대가 달라져도 나목대가 떨어지는 빠르게는 같다. 금속 막대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 속도가 다르지. 그래서 빠르기는 달라진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금속, 나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국자라고 물었어. 전부 다 고체 상태지. 고체 상태인데 전도되는 속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금속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뭐 나무나 플라스틱 이렇게 될 거야. 나무나 플라스틱 이렇게 될 건데요. 어쨌든 금속이 가장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세 국자의 버튼을 모두 동시에 녹는다. 아니죠. 동시에 녹을 수 없습니다. 전도 속도가 빠른 것이 먼저 녹겠지. 그래서 금속 국자에서 가장 빠르게 녹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국자의 버튼가 가장 먼저 녹을 거고요. 가장 먼저 녹는다라고 돼야 되겠지. 국자의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직접 이동하는 거 아니라 그랬다, 그지? 국자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이동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자를 만든 재질에 따라 열의 전도의 빠르기가 다르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6번 문제는 대류 현상을 묻는 문제야. 대류. 그래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투명 필름을 빼면은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갈 거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야.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야. 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요. 차가운 물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열의 이동 방법은 대류다라는 거 4번 선택해주면 되겠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의 한 부분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물, 액체 상태, 대류죠, 그죠? 대류 현상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다라는 거. 찬물에 담근 손이 차가워진다. 열평형 상태입니다. 이건 대류하고 상관없어요. 열평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해야 좋다.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햇볕을 쬐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는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 방법. 추운 곳에 있으면 체온이 낮아진다. 얘도 열평형입니다. 그죠? 뭐 복사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어. 방바닥에 한쪽만 가야 해도 방 전체가 뜨겁다. 방바닥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뭐다?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 방법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죠? 자, 8번. 다음과 같은 방법, 어떤 방법이니 보자. 태양과 지구 사이의 우주 공간에서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없어도 라고 했단 말이야. 빛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거, 얘는 복사였죠. 복사. 자, 석빙고 천장에 구멍을 뚫어 안을 시원하게 유지한다.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안을 시원하게 유지한다.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구멍을 뚫어버리면 따뜻해진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지.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얘는. 자, 방 안에 보일러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대류 현상이고요. 뜨거운 여름날 모자로 태양열을 차단한다. 얘는 복사, 열을 차단하는 거지. 뜨거운 물이 담긴 유리컵을 만지면 따뜻하다. 유리컵은 고체 상태니까 전도 현상이고요. 체온계를 입에 물고 있으면 체온계도 고체 상태니까 얘도 전도 현상이다. 그래서 복사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9번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체보다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전도가 잘 일어난다. 전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다?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기억은 물질이 없어도 열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물질이 없이 열이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 복사라고 얘기를 했죠. 복사. 접촉한 두 물체 사이에서 입자의 운동이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것은 전도이다. 맞지? 입자의 운동이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거 전도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맞는 내용이고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할 때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이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 그래서 옳은 답은 디귿하고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내에서 난로는 방의 아래쪽,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여 냉난방을 한다. 대류 현상 때문이다. 그치?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이 아니라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 현상 때문이고요.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에 이동하는 방법이다.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아니지? 얘는 전도잖아. 그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은 전도 현상이고요.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건 얘가 대류 현상이지.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추운 날 실내에 금속으로 된 의자가 나무로 된 의자보다 둘 다 고체 상태니까 얘는 전도 현상이 잘 일어나는가 아니라는가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전도되는 속도 차이를 보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11번 문제입니다. 생활 속 현상과 열의 이동 방법. 햇볕을 쬐면 따뜻하다. 얘는 복사죠. 복사.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한 것도 복사. 프라이팬에 소세지를 익히는 것은 전도. 프라이팬이 따뜻해지는 거 고체 상태. 방 안에 난로를 켜두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대류. 조리기구 손잡이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 전도. 그래서 전도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느리다.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는다. 답이 5번 되겠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단열이지, 그지? 단열. 12번 문제는 단열에 해당하는 문제야. 단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단열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보온병의 이중벽과 벽면 부분에 막는 열의 이동 방법. 벽면 부분이 막는 이중벽, 진공공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전도, 대류, 복사, 전도 대류를 막는 거죠. 전도 대류. 벽면의 은도금은 복사에 해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다. 그래서 전도 대류랑 복사 돼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신문지랑 솜이랑 모래를 넣고 그리고 65도씨의 물의 온도 변화를 본 거야. 그랬더니 시험관의 신문지지. 시험관 B는 솜이고요. 시험관 C는 모래인데요. 자, 온도 변화를 보는 거야. 얘는 14도 변했고요. 맞아요? 얘는 11도 변했고요. 얘는 25도 변했다.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거다. 그지? 단열이 잘 되는 거야. 자, 솜은 열의 이동이 느린 물질이다 라고 해야 돼.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되는 거고요. 모래는 단열대로 효율적인 물질이다. 모래가 아니라 누가? 솜이 단열대로 효율적인 물질이고요. 모래는 솜보다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많다. 적죠. 적기 때문에 열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난 거다.
물질 내부에 공기가 많으면 열의 이동을 잘 막는다. 답이 4번 되겠네. 시험과 C, A, B 순으로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B가 가장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 A, C가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4번 문제. 더운 여름날 얼음을 운반하려고 한다. 얼음을 덜 녹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열을 잘 시켜주면 되죠. 단열. 스타일폼상 만든 상자를 넣어서 운반한다. 가가 맞고요. 금속으로 만든 상자는 전도, 단열이 잘 안 되는 거지. 열의 이동이 빠르다. 자, 그래서 일단 가에 넣어야 돼. 가에 넣어야 되고요.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15번 문제. 일상생활에서 단열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거 물었다. 이중창을 설치하는 거 단열, 벽과 벽 사이에 스타일폼 넣는 거 단열, 보온병을 이용하는 것도 단열, 소방관은 특별한 소재로 만든 소방복을 입는다. 단열이고요. 온돌방에 불을 지피면 방바닥이 따뜻해진다. 이건 전도 현상이죠. 열의 이동 현상을 나타내는 거다. 그지? 단열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걸 알 수 있었네. 16번입니다.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 물었다. 그치?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고요.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운동이 활발해진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열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었죠. 그죠? 열의 이동. 열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죠. 온도가 열을 숫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에너지예요. 열은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자,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죠? 열량, 단위는 킬로칼로리.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킬로칼로리, 칼로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을 시켰대. 그러면은 A가 지금 꼬리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고요. B는 꼬리가 적게 붙어 있으니까 온도가 낮은 물체잖아. 그럼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가 이동해? 열이 이동을 하는 거지. 열이 이동하면 A는 열을 잃은 거고요.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낮아질 거고 B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질 거다.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보기를 보는 거야.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맞지? 처음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아요. A의 입자온도는 처음보다 둔해진다 라고 해야 되지. 잃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니까 둔해진다. A의 온도는 낮아지고 B의 온도는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A, B 온도가 같아지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도씨의 물이 든 수조에 A에 60도씨의 물이 든 삼각 플라스크 B를 놓고 온도 변화를 관측했다. 그럼 20도씨하고 60도씨에서의 열평형 상태 볼 건데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어떻게 열이 이동을 하더라 라는 거죠. 자, A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고요. B의 온도는 점점 낮아져서 언제 26도씨부터는 온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이때 6분이 지났을 때 뭐에 해당하는 열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보자. 자, 지금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니까 B에서 A로 이동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B 입자 온도는 점점 둔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A 입자는 점점 활발해진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활발해진다. 이렇게 돼야 되지. 열평형 온도는 A와 B의 온도의 중간 아니고요. 중간이 될 수 없죠. 26도씨 무조건 중간은 아니다. 그치? 지금 현재 봤을 때 26도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열평형에 도달하는데 몇 분 걸렸다? 6분이 걸린다. 답이 4번 되겠네. B가 얻은 열량이 1300kcal면 A가 잃은 열량도 얼마? 1300kcal이다. 맞죠? 얻은 열량. 근데 B가 얻은 열량이 아니잖아. B는 잃은 열량이 되겠지. B가 잃은 열량이 1300이면 A가 얻은 열량도 1300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옳은 답은 4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온도가 다른 네 물체 A, B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 자, 그러면 일단
D에서 A로 가고요. D에서 C로 가. 근데 C에서 A로 가고요. C에서 B로 간대. 그리고 B에서 A로 간대. 자, 그러면 일단 D에서 A로 가고 D에서 C로 갔는데 C에서 A로 가는 거 있다. 그치?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일단 D에서 C로 갔다가 A로 간다. 그치? 근데 C에서 B로 가는데 B에서 A로 간대. 그러면 자, 여기서 D에서 C로 갈 거고요.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간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온도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이니까 D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C, B, A 순서가 되니까 답은 5번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됐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을 시켰대.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잃은 열량과 얻은 열량이 같아.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대한 온도는 30도, 시간은 5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했고요. 두 물체는 몇 분? 5분 후부터 열평형 상태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옳지 않은 거. 열평형 상태에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씩. 맞지?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 A의 입자 운동은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둔해졌고요. B의 입자 운동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활발해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5분 후에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더운 여름날 수박을 차가운 계곡물에 담궈두면 수박이 시원해진 까닭. 열평형 상태죠. 그래서 수박에서 계곡물 쪽으로 어떻게 열이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계곡물의 열이 수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아니고 계곡물의 냉기가 수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온도는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만 이동한다 그랬다. 그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5번. 그래서 수박에서 계곡물 쪽으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열평형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국자의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야 뜨겁지 않다. 얘는 전도 현상을 이용한 예죠. 생선을 얼음 위에 놓으면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열평형.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따뜻하게 마실 수 있다. 열평형.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서 차갑게 보관하는 것도 열평형. 입안이나 계단에 체온계를 넣고 기다린 후 체온을 측정하는 것도 열평형. 얘네들은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이고요. 1번은 전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3번 문제입니다.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운동은 활발하다. 맞지? 온도는 물체의 입자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맞고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니까 이것은 틀리네요. 열은 입자운동이 활발한 물체에서 온도가 높으니까 활발한 물체에서 입자운동이 둔한 물체로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되는 1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2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막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촛농을 이용했다. 나무 막대를 붙였지? 이건 무슨 실험이니? 금속 막대에서 가열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실험이었지. 자, 그래서 에어컨이 위쪽에 설치하는 건 대류고요.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한 것은 복사였죠. 여름철에 흰색 옷을 입는 것도 복사 때문이에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바다에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부는 것은 대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뜨거운 국을 먹을 때 나무 수저보다 은 수저가 더 뜨겁다. 얘가 전도에 의한 현상이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5번. 추운 겨울에 나무 의자에 앉을 때보다 금속 의자에 앉을 때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까닭은 금속이 전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입자의 운동, 전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자, 나무가 금속보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금속이 나무보다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이다. 전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죠?
자, 2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끓일 때 나와 있다. 열에 이동하는 방법. 자, 열에 이동하는 방법에서 물이 액체 상태니까 액체 상태에서의 열에 이동하는 방법 물었네요. 뭐다? 대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26번의 답은 대류됩니다. 자, 27번. 그림과 같이 물이 든 시험관의 위쪽과 아래쪽에 얼음을 넣었다. 그리고 뜨지 않게 고정을 했대. 위쪽과 아래쪽에. 그래서 뜨지 않게 고정을 했다. 여기는 뜨지 않게 고정을 했어. 얘는 위에 떠 있고요. 자, 여기를 가열했대. 여기를 가열했대. 그러면 가열된 온도, 따뜻해진 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 거잖아. 따뜻해진 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럼 얼음 어디에서 더 잘 녹아? 가에서 훨씬 더 잘 녹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시험관을 가열한 것보다 아래쪽에 물이 끓는다. 아니지, 위쪽에 물이 끓겠지. 가열한 것보다 위쪽에 물이 끓어요. 아래쪽에 얼음은 잘 녹지 않는다. 맞죠? 대류 현상에서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 얼음은 잘 녹지 않는다.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건 맞고요. 가의 얼음보다 나의 얼음이 더 천천히 녹는 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28번 문제. 방 가운데, 겨울에 방 한가운데 설치한 난로의 모습이다 라고 했다. 자, 그럼 가는 뜨거워진 공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대류 현상이지.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다 직접 전달되니까 얘는 복사에 의한 거고요. 자, 주전자 고체 상태잖아, 그지? 고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전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가가 대류, 나가 복사, 다가 전도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이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29번 문제입니다. 스타이로폼 내부에 많은 양의 공기가 있다라는 거. 공기가 있으면 전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공기가 단열의 효율적인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다. 열의 전도를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5번이 답이 되겠네. 됐죠? 30번입니다. 보온병 구조에서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을 만들었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고체 상태일 때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 액체나 기체는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인데 고체나 액체, 기체를 없앴지. 그러면 전도도 안 일어나고 대류도 안 일어나게끔 만든 거잖아. 그래서 전도와 대류를 막기 위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31번. 온도가 다른 네 물체 A에서 D 중 두 개를 짝지어 접촉시켰대. 그러면 열의 이동망이 D에서 A니까 온도는 D가 A보다 높다라는 거고요. A에서 C로 이동해서 A가 C보다 높다라는 거. B에서 D로 이동해서 B가 D보다 높다라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D, A, C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이 몇 번 된다? 4번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다. 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더니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그럼 A가 온도가 높은 물체, B가 온도가 낮은 물체지, 그지? 자, 그러면 A가 열을 잃었으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질 거고요. A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지는 거지. 처음 온도는 A가 B보다 높은 거 맞고요. A의 잃은 열량과 B의 얻은 열량은 같을 거고요.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온도가 같아지는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요렇게 해서 8-1 열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